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임차인도 해야 돼.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똑같이 나 이사 갈래요 라고 통지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임차인이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한테 와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나한테 와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이 저쪽 집 전세 보증을 빼서 나한테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 끝나기 전에, 그 2달 전에 주인한테 반드시 통지를 해주세요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딱 한 달 남겨놓고 나 잔금 빼주세요 했는데 빼줘요? 몇 페이지요? 1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0 다 찾으셨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짧게 그냥 스캔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 동그라미 쳐놓고. 왜냐면 나중에 또 보셔야 되니까. 평생 가도 주택 임대차 보고 안 보시고 중개업 졸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때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공인중개사법 6조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 또는 계약을 거절하겠다 라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임차인도 해야 돼.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똑같이 나 이사 갈래요 라고 통지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임차인이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한테 와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나한테 와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이 저쪽 집 전세 보증을 빼서 나한테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 끝나기 전에, 그 2달 전에 주인한테 반드시 통지를 해주세요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딱 한 달 남겨놓고 나 잔금 빼주세요 했는데 빼줘요? 안 되죠. 그때부터 이제 또 석 달 기다려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잔금 치른다 못 치른다? 못 치른다 잔금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반드시, 임차인 당신도 그럼 저 집주인한테 가셔가지고요 2달 전에 반드시 나가겠다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꼭 근거를 남기세요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물론 중개 사고는 아니지만 왜? 나 잔금을 잘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1항의 경우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이규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에게 현저한 의무를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겠대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기의 차임액이에요. 차임액. 그러니까 조문을 볼 때 잘 보세요. 이기의 차임액, 월세가 100만원씩이었으면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의 차임액이니까 200만원. 200만원 연체하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고 묵시적 갱신을 요구 안 하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없어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개하고 월세 안 내면 나한테 전화한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어쨌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할 수는 없잖아요. 고객한테.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고 임차인한테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특히 상가는 권리금 회수 보호까지 못 받,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 상가는 3기입니다. 3기. 똑같아. 3기의 차임액, 주택은 2기의 차임액. 그러면 너 계약갱신 요구권도 없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고도 안 주니까 월세를 밀리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설득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월세는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이 없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규정만 있지. 원래는 이 규정만 있지. 계약 해지 규정은 없는데 그것은 민법에 있고요. 그 민법에 있고 우리가 쓰는 계약세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쓰는 계약세, 한방계약 쓰잖아요. 한방에서 제공하는 계약세 있는데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계약 해지권이요 최고할 필요도 없이 즉시에,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우리 한방 계약세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계약 해지, 임차인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시에 그냥 통지하면 해지되는 거라고요.
뭐 최고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왜? 이것도 잘 알아놓으셔야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실무에서 막 안 써먹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실무에서 다 써먹으면 이게 공감이 충분히 됩니다. 상인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의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월세가 100만원씩이면은 200만원, 상가는 300만원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왜 표시했냐면 임차인이 차임액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에 있는데요.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는 연체 상태일 때만 해지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연체했다가 이미 갚아버리는 게 해지권이 없어. 연체 상태일 때만 그래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적용이 돼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집을 못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2달 전까지 잔금을 치고 현재 임차인한테 내가 계약갱신 거절하겠다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데 그 또한 매도인 협조가 필요한 건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 뭘 봐야 되냐? 혹시 월세로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혹시 임대차 기간 중에 연체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 연체한 적 있어요. 그러면 월세가 100만원씩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이었다. 근데 200만원 연체한 적 있어요? 그 통장이 있어? 통장이 있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게 다 실무에서 필요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도 연체한 적이 있으면 그럴까요? 아니면 연체 상태일 때만 그럴까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심화 과정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개 실무에서 뭐 초짜 어디 있고 고수가 어디 있어요. 다 나 초보니까 이것만 좀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해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 다 묵시적 갱신도요. 이것도 연체 중일 때만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정리할게요. 차임이 연체 상태일 때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계약 해지도 내가 연체 중일 때만 계약 해지권이 있는 거고 내가 연체했다가 월세를 다 갚아버리면 계약 해지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연체 한 사실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개 실력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이 디테일한 것들. 그러면 내가 이게 잘 알고 있으면 왜냐면 케이스는 수십 가지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케이스를 들어서 제가 사례별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저 물건 분석할 때 분명히 거리가 생겨요. 계약 기간을 단기로 할 수도 있죠. 1년으로.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 1년으로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아까 묵시적 갱신 조문이었잖아요.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조건 변경이나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때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1년 계약이 했지만 1년 계약 끝났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그때부터 다시 2년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다니까요. 임대물건 분석할 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1년이 기간이 경과하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게 아니고 큰 원래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기간이 그냥 연장이 된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이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1년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임차인이 나 나갈게요 하고 통지했을 때 3개월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돈을 반환해줄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1년짜리는 보세요. 1년이 경과하고 우리는 그냥 대부분 묵시적 갱신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1년이 생각하고 1년 지나가지고 묵시적 갱신됐으니까 임차인이 통지하면 그다음에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이 돈을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월세 받을 권한이 없잖아요. 안 그렇다고요. 무슨 얘기냐? 임차인 너도 이제 2년 동안 월세를 낼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임대인도 기한이익이 발생한 거라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중개사는 나는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